해양 플랜트 공학 유제 2.5장이고요. 2.5장에서는 가스 처리 공정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 2.4장에서는 가스 이전에 유정 유체를 먼저 얘기했죠. 유정 유체가 뭘로 분리돼요? 가스, 그 다음에 원유, 그 다음에 물,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스를 뽑아내면 어떻게 하냐? 가스는 우리가 2.4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배운 게, 가스는 뽑아낸 다음에 압축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압축 관련한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압축된 가스는, 압력이 올라간 가스는 뭐 어떤 식으로 또 추가 처리를 한다라는 얘기들 할 거예요. 한번 보죠. 우리가 압축이라고 하는 거는 물이나 다른 액체는 압축 잘 안 하잖아요. 잘 안 되고. 기체 위주로 얘기를 합니다. 기체를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부피를 줄이면은 그게 압축이죠. 부피를 줄이면. 근데 부피를 줄이다 보면 일반적으로 부피를 줄이다 보면은 온도가 올라가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압축을 하면은 부피를 줄이고 외부에서 일을 해줘가지고 걔를 부피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외부에서 기체에다가 일을 해줘서 걔가 이 부피가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은 얘가 일을 받았으니까 에너지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올라가니까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학과에서 연력학을 필수로 안 놓다 보니까 좀 그냥 간단한 설명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온도가 올라가요. 압축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온도가 올라봐야 좋은 건 없으니까 온도는 한번 낮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유정 유체를 분리를 해가지고 가스만 넘어오는데, 물론 그 가스에서 또 어느 정도 사전 처리는 필요한데, 하여튼 가스가 넘어오면은 걔를 컴프레서 압축을 해주는 거죠. 압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쿨러에서 온도를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 온도를 낮춘 상태로 기체를 온도를 낮추면은 뭔가 응결이 될 수 있잖아요. 액체 상태로 나오는 물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스크러버에서 치워주고 그 다음에 가스로 내보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까 분리기에서 나왔다고 해도 그 분리기가 수평형 분리기였고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하는 거 뭐 그 정도였잖아요. 액적도 뭔가 없앤다고 했는데 100% 자신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가스가 와가지고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하면 온도가 오르니까 온도 낮추고 그 다음에 스크러버에서 다시 한번 물질들을 처리를 해주고 필요 없는 걸 그 다음에 이제 가스로 내보내는 거죠.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제 추가로 배울 게 뭐 서지라는 개념이라거나 아니면은 그 정도밖에 없겠네요. 아니면 컴프레서 압축기는 어떻게 생겨 먹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우리 이번 장에서 배우겠죠. 그래서 우선 압축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압축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컴프레서라는 거 아마 써본 사람도 있고 구경한 사람도 있고 있을 텐데 냉장고에 들어 있습니다. 압축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타입은 있는데 저기 피스톤 타입도 있고요. 여러분들 공사장 가면은 여기 압축 공기 쓸 때 윙 딱딱딱딱 하는 소리 나는 그런 기계 있거든요. 걔가 컴프레서인데 걔는 피스톤 타입이에요. 그래서 피스톤을 이렇게 공기 밀었다가 그 다음에 피스톤만 갔다가 다시 또 밀고 그렇게 압축을 계속 해줍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플랜트에서 쓸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임펠러라고 하거든요. 임펠러, 프로펠러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 불듯이 계속 얘가 돌면은 계속 바람을 밀어줘가지고 압축을 하게끔 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많이 써요. 임펠러라고 해서. 우리가 뭐 터빈이나 뭐 그런 등등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펌프나.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런데 이런 임펠러에 되게 고속으로 회전을 합니다. 임펠러가 고속으로 회전하는데 가스가 와요. 물방울이 있어요. 그럼 물방울이 고속으로 쟤를 탕하고 맞으면은 제가 표면이 멀쩡하기 힘들잖아요. 깨져요. 아니면 파이거나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가스 얘기할 때 가스에서 액적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 불리기에서 처리를 한다 했잖아요. 그게 이것 때문이에요. 임펠러에 액체 방울이 맞는 거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 걔네들을 액적을 없애고 기체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임펠러를 고속으로 돌리기 위해 뭐가 필요한가요? 모터 필요할 수 있죠. 모터로 돌릴 수 있는데 플랜트에서는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있냐? 왜냐하면 어차피 천연가스가 계속 나오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해양 플랜트니까. 석유를 캐든 가스를 캐든 천연가스 나오잖아요. 걔를 가지고 바로 가스 터빈으로 구동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 반대쪽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임펠러를 하나 달아가지고요. 여기서 천연가스를 태우면은 천연가스가 폭발을 하면서 연소를 하면서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 부피가 커지는 걸로 압축기에 반대로 작용을 하는 거죠. 압축기를 거꾸로 돌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돌리는 게 가스 터빈이거든요. 저기 비행기 엔진도 따지고 보면 가스 터빈의 일종인 거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전기로 돌리기보다는 이렇게 가스 터빈으로 바로 돌리는 게 좀 더 실용적이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어쨌든 얘를 이용해서 그 생성된 가스를 압축을 하는 거고요.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초반에 들어오는 가스에서 액체 방울 없애줘야 되겠죠.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판을 여러 개 깔아갖고 거기서 또 없애거나 아니면 사이클론이라고 여러분들 그 집에 청소기 있잖아요. 이렇게 부엉하면은 안에서 통에서 돌면서 먼지만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를 회전을 주면서 그 안에서 밀도 차이로 인해서 물질이 분리되게끔 그런 것들로 액적을 줄입니다. 그거 안 하면은 임펠러 손상이 오니까. 그 다음에 출구에서 또 한번 그 입자를 없애줘요. 그거는 뭐 철망이나 주름판 같이 또 작은 그런 판들을 둬가지고 거기 통과하다가 액적들이 붙게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죠. 아까 이제 제가 압축을 하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 필연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를 다시 낮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압축을 하면은 압력이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다음 이제 얘를 바로 공정에 쓰기는 좀 애매하니까 온도를 낮춰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낮추냐? 냉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냉각을 뭘로 하냐? 그냥 공기를 가지고 그 가스를 냉각을 해줄 수도 있고요. 공기랑 섞는 건 아니고 그 가스 가는 배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배관을 공기로 식혀줘요. 아니면은 뭐 거기에다 해수를 이렇게 그 배관에다가 또 해수를 부어서 냉각을 한다고나 하죠. 말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이거 여러분들 컴퓨터 CPU 그 펜 그림이거든요. 냉각.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밑에 CPU가 있고 여기서 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걔 열이 여기로 전달돼 가지고 이렇게 촘촘하게 핀들 있고 바람 불면은 바람이 가면서 얘 식혀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쪽 그 압축된 가스에서 나오는 열을 이런 식으로 라디에이터를 통해 가지고 바람을 통과시키든 아니면 물을 통과시키든 해서 냉각을 해줍니다. 근데 공기는 뭐 그렇다고 치지만 해수를 여기에 바로 보내면은 해수는 부식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라디에이터가 부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바로는 안 하고 민물로 우선 냉각을 하고요. 그 냉각한 물을 다시 바닷물로 냉각을 이중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 원자력 발전소도 그러거든요. 원자로 안에서 열 생기면은 걔 냉각수 돌잖아요. 냉각수 되게 원자력 발전소는 바다 옆에 짓습니다. 바닷물을 냉각수로 쓰기 위해서. 근데 냉각수를 직접 원자로에 돌리는 건 아니고 바닷물을 안에 냉각수는 냉각수대로 돌고요. 그 냉각수를 다시 냉각하는 걸 바닷물로 해요. 얘도 똑같죠. 2차적으로 냉각을 바닷물로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CPU 오래 쓰면은 컴퓨터 한 번씩 까가지고 CPU 청소해야 되잖아요. 먼지 많이 쌓이니까.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에서도 냉각기에 해수를 통과시키든 뭐 저기 공기를 통과시키든 간에 뭔가 계속 열 교환기에 여기 라디에이터에 여기에 계속 뭔가 쌓일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날 잡아서 한 번씩 청소를 해줘야 되니까 어느 정도 쌓일 때까지는 성능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성능의 여유를 상당히 둬서 설계를 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까가지고요. 저기 안에 먼지들 털어내고 해야 불 안 나고 정상적으로 작동해요. 저기 안에 먼지가 가득 쌓이면은 냉각이 잘 안 되거든요. 안에 바람이 안 흘러서. 그러다 보면 뭐 컴퓨터가 켜자마자 꺼진다거나 열받아서 아니면은
재수없으면 안에 먼지에 불이 붙는다거나 그런 일 벌어집니다. 여하튼 그것까지 했고요. 우리가 이제 압축해서 나오는 그 가스가 또 물방울이 생길 수가 있다. 왜냐면은 지금 압축하면 온도가 올라갔잖아요.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냉각을 하면은 뭔가 응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응결되는 액체가 생긴다면 주로 탄화수소, 원유 성분이나 아니면 물이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앞에서 물은 다 없앤 셈 치고 탄화수소 응결을 먼저 고려를 합니다. 탄화수소는 그래서 응결되면은 걔 또 없애겠죠. 앞에서 내내 얘기했던 뭐 너가웃을 쓰든 뭘 쓰든 그런 식으로 없애주고요. 스크러버를 하든. 그 다음에 압축기라는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문제가 서지라는 게 있습니다. 서지는 압축기가 정상적인 작동 상황이 아닐 때 되게 큰 압력이 쾅 하고 걸리는 거거든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저기 펌프 쪽 설계, 펌프나 터빈 설계하다 보면 나오는 거고요. 그냥 뭐만 아시면 되냐면 압축기라는 게 계속 가스를 받아서 압축해서 계속 밖에다 다시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들어오고 압축해서 내보내고 그걸 연속으로 하는데 들어오는 유량이 너무 작잖아요. 만약에 가스가 너무 작게 들어오면 난 압축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뭔가 서로 작동 조건이 안 맞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서 가스가 들어오고 압축돼 가지고 나갑니다. 컴프레서에서. 근데 컴프레서는 압력을 높아준다 했잖아요. 그게 압축기죠. 근데 유량이 너무 적으면은 얘가 압축된 애가 압력이 높아지고 여긴 압력이 아직 낮잖아요. 그 상태에서 유량이 낮으면은 유량이 충분하면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괜찮은데 유량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밀고 들어온 애가 없어요. 그럼 얘가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반대로 가야지 라고 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하면은 유동이 역류가 되거나 아니면은 저기 임펠러 표면에서 유동 박리가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얘가 이쪽으로 안 흐르고 거꾸로 흐르니까 갑자기 압력이 쾅 하고 한 번씩 이렇게 충격이 와요. 그걸 우리가 서지라고 부르고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출구에서 입구 쪽으로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출구에서 입구 쪽으로 서지가 발생할 것 같으면 알아서 열리는 배관을 만들고요. 이렇게 배관을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출구 압력 높습니다. 근데 입구 압력이 낮으면 일로 흐를 것 같잖아요. 그러면 임펠러를 안 거치고 얘를 통해서 바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걸 우리가 서지 밸브라고 하고 이게 있으면은 이제 유량 변화가 있을 때 유량이 낮아져도 안전하게 대응을 할 수 있죠. 뭐 완전 안전한 건 아닌데 조금 충격은 있어요. 그 다음에 에너지 이제 소비에 대해서 압축할 때 고려를 하자면은 압축기가 회전수가 하나가 아니라 이제 유량에 따라서 압축기 회전수가 바뀌는 그런 가변식을 하면은 에너지를 좀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압축기를 하나만 쓰지 않고요. 한 번 압축한 거를 또 압축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기압으로 온 가스를 막 압축을 한 번에 크게 하지 않고 조금 그런 식으로 연속으로 하는 게 효율이 제일 좋습니다. 효율이 좋아져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고 특히나 각 단에서 한 번 압축을 할 때 여기에서 압축을 해갖고 이렇게 나갈 때 그 비율이 서로 여러 개 임펠러를 달아서 여기 한 번 나와서 여기 또 한 번 압축해서 또 한 번 압축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할 때 서로 간의 압력의 비율이 들어오고 나가는 압력의 비율이 같을 때 에너지 소모가 최소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주로 합니다. 압축 공정을 아직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냥 쭉 가는 게 낫겠네요. 시간상. 이 압축 공정은 상당히 위험한 공정이라서 왜냐하면 지금 천연가스를 압축을 하면 고온 고압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어떤 비상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서지가 발생한다거나 그런 상황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가지고 안전 얘기가 좀 많습니다. 우선 액적을 제거하는 상황에서는 비상차단 밸브를 설치를 해가지고 혹시라도 액적 제거하다 문제가 생기면은 언제든지 셧다운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압축을 했을 때 기체가 고압이기 때문에 얘가 누출되면은 고압으로 있던 기체가 누출되면은 얘가 화재가 발생하기 쉽겠죠. 그런 걸 감안하면 압축기도 불이 나기 쉬워요. 아까 앞에서 분리기도 불이 나기 쉽다고 했는데 압축기도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화염이 위로 올라가니까 설비 제일 위쪽에다 놓으면은 불이 나도 아래쪽에 있는 장비들은 안전하게
안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영향을 덜 받겠죠. 그 다음에 그 압축기는 가스터빈으로 구동한다 했잖아요. 근데 가스터빈에서는 천연가스를 받아서 태워서 터빈을 돌리고 배기가스를 내기 때문에 얘네들을 또 고온 가스가 그냥 빨리 나가주는 게 안전하잖아요. 굳이 그 배관을 막 밑에서부터 깔고 올라가면 고온 배관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가스터빈도 상부에 설치하면 좋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지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이건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항상 서지가 있을 때도 액적을 분리하는 기능을 유지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긴 한데 한 가지 서지가 발생할 때 기체상으로 액적이 나가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압축기가 손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지에 대응하고 있을 때 서지 밸브가 열릴 때도 기체상으로는 기체만 나가서 임펠러가 멀쩡해야 된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설계 압력 같은 것도 어떤 압력까지 버텨야 되냐라는 거를 볼 때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언제냐면은 압축기 다음에 있는 장비들은 압축기가 언제 최대 압력이 나오면은 압축기가 있고 여기서 압축돼서 나오는 압력이 있는데 얘가 언제 최대냐? 그러면 그 뒤에 줄줄이 붙는 장비들은 이 최대 압력일 때도 부서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 최대 압력이 언제냐라고 하면은 보니까 운전 시작할 때 아니면 비상정지할 때 그때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압축기 뒤에 있는 장비들의 작동 조건을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압축기가 비상정지할 때는 서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서지 배관을 통해서 아까 압축기 뒤랑 앞이랑 압력을 같게 유지해주는 밸브가 있다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압축기 앞쪽의 압력이 확 올라갑니다. 뒤쪽이 원래 더 높았는데 서지 밸브가 열리면서 뒤에 압력이 앞이랑 같아지니까 압축기 앞쪽 압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압축기 앞에 있는 애들은 특히 입구 액적 제거기는 설계 압력이 언제다? 서지 발생했을 때, 서지 밸브 열렸을 때 기준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액적 제거기 같은 거는 여기 액적이 계속 모여 있으니까 액체 방울이 모여 있으니까 하이드레이트 발생이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가지 공정들이 더 있어요. 압축한 다음에 이제 제습을 한다고 하고요. 제습은 습기 없애는 거예요. 어떻게 없애냐? 이거는 가스의 습도를 낮추는 거거든요. 물방울이 이제 없어요. 그냥 수증기 상태로 섞여 있어요. 그럼 수증기는 어떻게 밀도 차이로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가스랑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흡습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예 공기 중에 물 분자를 포집을 하는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한번 포집하면은 걔 버리냐? 그거 아니고요. 다시 재생 과정에서, 여기 재생 과정에서 역으로 해가지고 다시 수분 추출하고 다시 쓰죠. 그래서 가스랑 수증기랑 섞여서 오면은요, 여기서 글리콜 콘택터라고 하는데, 글리콜이 그 제습제예요. 흡습제. 그래서 글리콜을 접촉시켜서 수분을 없애고요. 수분을 없앤 가스 일로 나갑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그러면 수분을 흡수한 글리콜은 어떻게 되냐? 일로 돌아와서 여기서 재생을 해가지고 수분 없애고요. 다시 가열을 해가지고요. 가열한 게 오다가 여기 보면 서로 만나잖아요. 교차하는 게 서로 온도를 같게 해줘가지고 급격한 온도 변화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가스랑 온도 같게 해가지고 다시 여기에 집어넣어요. 또 쓰고 또 나가면 수분 흡수한 글리콜은 또 빼가지고 다시 돌리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또는 나오는 거는 가스 조절화라는 공정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탄화수소가 섞여 있죠. 그러니까 가스 안에 탄화수소가 섞여 있을 때 걔네들 이슬점을 낮춰가지고 낮은 온도에서 맺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점이 낮아지면은 낮은 온도에서 그러니까 얘가 액체로 나오는 온도가 낮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 상온에서는 액체로 맺히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스 온도를 낮춰가지고 먼저 한번 가스 온도를 낮춰서 거기서 액체로 나오는 애들을 빼내는 그런 과정이 사실 가스 조절화예요. 가스 온도를 뭘로 낮추냐? 일반적으로 기체는 얘를 팽창을 시키면 온도가 확 낮아져요. 지가 팽창하게 하면은 자기가 외부에다 일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줄겠죠. 그렇게 해서 팽창 과정을 하는 게 팽창 터빈이라는 게 있고요. 그냥 터빈이에요, 말 그대로. 얘가 가서 일을 해주니까 온도가 낮아지는 그런 거고요. 터빈에다 일을 해주기 때문에 그 일을 압축기나 뭐 발전기 구동력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팽창 밸브는 우리가 스로틀이라고 하는 건데 얘가 오다가 갑자기 그냥 기체가 뽕 하고 넓어지잖아요. 가던 배관이 좁아졌다가 쾅 하고 넓어지면은 원래는 얘가 그냥 가다 좁아졌다 넓어졌기 때문에 일을 받은 만큼 해주는 거라 문제가 없는데 그건 이상 기체의 얘기고요. 실제 기체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뭔가 에너지를 잃어요. 에너지를 잃어서 온도가 낮아져요. 그거를 줄 톰슨 효과라고 하고 걔를 이용한 밸브를 거치면은 우리가 외부에다 일을 해줘, 그러니까 에너지를 잃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진다 라는 거죠.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슬점에서 액적들이 나오면은 걔 모아서 버리면은 이슬점 이제 그만큼 그 액화될 수 있는 액화될 수 있는 성분들 한번 액화해서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온도가 되더라도 액화되는 게 없겠죠. 그런 식으로 하고요. 아니면은 외부에서 그냥 냉각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거는 압력 강화가 하면 좀 어려운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 앞에 팽창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압력도 낮추는 거거든요. 부피를 키우니까 압력을 낮추는 건데 압력을 함부로 낮추기가 어려운 공정에서는 그냥 외부 냉각제를 투입해가지고 여기 한번 온도를 이슬점까지 낮추는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나온 거는 연성화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가스를 스윗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산을 제거하는 거예요. 산 성분이 될 수 있는 거. 산이 이제 애시드인데 산이 애시드인데 맛이 시잖아요. 그러니까 신맛이 나는 거를 없애주면은 스위트해지겠죠. 우리가 전에 원유에서 스윗 사워 얘기할 때 황 성분 갖고 얘기했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산성 성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황화수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거. 얘네 물에 녹으면 황산, 탄산이잖아요. 그거를 미리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사실 언제 하냐? 가스에서 제일 초반에 해줘요. 왜냐면은 초반에 쟤네들을 제거를 해줘야 이후에 산성 성분이 발생하는 걸 막아서 부식을 막죠. 제일 마지막에 산성가스를 제거하면 그 앞에 공정들은 다 산 발생에 부식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비용이 더 들잖아요. 그래서 제일 초반에 산성가스를 제거해서 가스를 연성이라는 게 우리말로는 부드럽다는 뜻이고 그게 이제 영어로는 스윗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2.5장까지 2.5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